안녕하세요. 톡닥톡톡닥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오늘 토닥의 주제는 증상 발현 후 병원에 도착하기 전 무려 50%가 사망. 처치 이후에도 사망률이 5에서 1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 심근경색입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심근경색의 발생 원인과 주요 증상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이승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찾는 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특히 시간과의 싸움인 심근경색 환자의 응급실 방문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입원 후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는 안타까운 결과도 있는데요. 심근경색, 빠른 조치가 필수인 만큼 정말 이게 우려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요즘에 좀 줄었습니다. 네. 따라서 응급실을 찾는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다 보니까 최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슴이 많이 아프시면 빨리 응급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저희 토닥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걸 알고 저도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장질환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암에 이은 국내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암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관심을 두면서 심장질환 예방에는 조금 느슨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주요 심장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심근경색이 어떤 병인지 또 어떤 징후들이 발생하고 또 어떤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부터 든든한데요. 누구에게나 또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 그중에서도 특히 이 심근경색은 어떤 분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증 같은 선행질환이 있고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담배를 피시는 분들, 또 비만이신 분들 또는 운동량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행질환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말씀해주신 선행질환 중에 특히 동맥경화증이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김문정 아나운서가 정말 모범생이시네요. 급성 심근경색의 주 원인이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쌓인 콜레스테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파열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으로 노출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 주변에 피떡이 형성되게 되고 이러한 피떡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들게 되고 심근이 괴사하게 됩니다. 네, 요즘 혈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일명 이렇게 피떡으로 불리는 혈전 때문에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서 오늘 주제 심근경색증이 유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관상동맥이 피떡으로 불리는 혈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막히게 되고 이 관상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 근육이 손상을 입은 상태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이 급성 심근경색증이 무서운 이유는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보통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50% 정도가 사망하게 되고 치료를 잘 받더라도 사망률이 약 10%에 이릅니다. 또한 심장 근육이 심하게 망가지지 않더라도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수시간 또는 수일 이내에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하여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듣고 또 들어도 정말 무서운 질환인 것 같은데요. 주요 증상을 알고 있다면 그만큼 빠른 조치도 가능하겠죠? 네, 급성 심근경색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약 50%입니다. 따라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주 강한 가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가슴이 찢어지듯이 또는 벌어지듯이 또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굉장히 심한 통증이 가슴 전흉부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이 약 30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대개 이를 죽음에 가까운 공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깨, 목, 턱까지도 이러한 통증이 번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빨리 응급실에 찾아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들 취해야 할까요? 이러한 통증이 30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지체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빨리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도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가급적 움직이지 말고 혹시나 응급 약제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런 혈관 확장제를 혀 밑에 넣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를 진정시키지 않는다면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물 등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체한 것으로 인해 송곳을 따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역시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가슴 통증이 발생한 후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만 심근의 괴사를 막을 수 있으며 약 90분 이에 시술을 받아야지만이 심장 근육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승률 선생님과 함께 심근경색증이 어떤 질환인지 또 그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사연을 통해서 심근경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청자께서는 집안에 심혈관 질환과 또 고혈압 있는 부모님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코로나19가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환자들에게 더 위험한지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네,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자체가 심장의 근육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는 심장 혈관의 혈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빨리 이제 응급실에 찾아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질문 보겠습니다. 친정엄마가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으시고 복용하는 약 때문인지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네,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마음이 아픈데 약을 줄이거나 복용을 안 하면 안 될까요? 혹은 다른 건강보조식품을 따로 드셔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심장을 복용하는 약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대부분은 틀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심장 시술 자체는 대개는 잘 끝나게 되면은 약제는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대개는 부작용이 적은 약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다면은 그건 아마도 환자분의 심장 기능이 심근경색 후에 많이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약을 줄이거나 복용을 안 하면은 안 될까라는 질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심장 시술을 받은 분들은 약을 거의 평생 저희가 복용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텐트 시술을 저희가 잘 됐던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똑같은 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2차 예방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약은 거의 평생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건강 보조식품을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은 많이 드시는 거는 저는 권유해 드리진 않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해주신 답변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질병에 대한 궁금증 토닥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심근경색증만큼이나 잘 알려진 심혈관 질환이 바로 협심증이죠. 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둘 다 가슴이 아픈 질환입니다. 하지만 협심증은 심근의 괴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던 단계이고 심장 혈관이 많이 좁아진 상태를 대개는 협심증이라고 부르고 이에 비해서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이 완전히 막혀서 심근의 괴사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협심증보다는 심근경색이 좀 더 위중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심근경색은 협심증과 같은 이상 증세가 없었던 사람에게서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가족력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지요? 네, 물론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약 반 정도는 이전에 전혀 증상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한 이제 가슴 통증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급성 심근경색증에 관련된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가족력이 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던 환자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네, 심근경색 환자의 진단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진단은 저희가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심장 CT 검사 등등의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아니면 영상학적 검사 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심장 혈관 조영술이 필요하게 되면은 저희가 심장 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관상동맥 조영술 같이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린 이후에는 빠른 치료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막힌 혈관을 어떤 방식으로 뚫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심장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저희가 심장혈관을 쉽게 말해 뚫게 됩니다. 심장혈관 조영술은 대개 요골동맥이나 팔에 있는 동맥이나 아니면 대퇴동맥, 다리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저희가 긴 카테터, 즉 도관을 심장까지 삽입을 하게 되고 그 도관을 통해서 풍선이라든지 스텐트를 저희가 삽입을 해서 막힌 혈관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뚫어주게 됩니다. 네, 그럼 진단과 시술 이후로도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심근경색증이 발병했던 환자들이나 또는 심근경색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다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환자분한테 꼭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심장약은 절대 끊으시면 안 된다. 거의 평생 복용하시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술은 한두 잔은 괜찮지만은 담배는 꼭 끊으셔야 된다고 꼭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심장 혈관뿐만 아니라 암을 발생하는 또 중요한 위험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연은 꼭 하시라고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심장 시술을 잘 받게 되면은 되게 활동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적어도 30분 이상 꼭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급성 심근경색증은 굉장히 위중한 질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오시는 환자분의 50% 이상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도 사망하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원인을 잘 알고 잘 치료받는다면은 이 또한 극복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중요한 점은 환자분들이 가슴 압박이 30분 이상 굉장히 심하게 찾아오시게 되면은 빨리 응급실에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심근경색. 두려움 때문에 병원 가기를 망설였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즉각적으로 119의 도움을 받아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